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오늘 8월 2일 장 막 마치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자, 어제는 이제 8월의 첫날이고 뜨겁게 시작했다. 하지만 시장이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 이제 몇몇 가지 말씀드린 걸로는 첫 번째가 투자 심리가 높아졌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목표치인 2,700이 너무 가까워졌다. 그리고 미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썼는데 일단은 좀 오늘은 뭐 몇 가지 재료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보면 이제 피치에서 그 미국의 시중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내린 것, 이거 뭐 시장에 충격이 당연히 올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초전도체라고 해서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는 물질이죠. 이게 나오게 되면 이제 그 2차 전지는 뭐 끝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급등을 했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은 초전도체는 뭐 다시 한번 저기 그 이야기하기로 하겠고, 지금 뭐 미국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용 등급은 미국이 강등됐는데 그 충격은 나머지 미국 이외의 나머지 국가들이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을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50포인트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9.91, 30포인트 좀 밀린 거죠. 퍼센테이지로 하면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어요. 2차전지 충격이 컸던 거죠. 그리고 오늘은 하락 종목 수가 많아진 건 뭐 당연한 일이 되겠고, 자,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패대기를 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환율은 14원 70銭 올라서 1298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미국의 시중등급 강등이 이모징 쪽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을 보여지고요. 수급을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 볼 수 있겠고, 그게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밀려 내려가면서 투자 심리는 70이 됐는데, 그렇죠?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일 또 올라가면 또 80이에요. 또 80이에요. 뭐 워낙 나쁠 컸기 때문에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또 80이고, 그래서 여전히 심리 조정은 거쳐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뭐 많이 팔았네요. 그리고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운수 장비를 많이 팔았어요. 운수 장비. 이제 돈 남은 게 이쪽이었던 모양이죠. 좀 많이 팔고. 오늘 보니까는 조선주들이, 먼저 올라갔던 조선주들이 꺾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패대기를 쳤으니까 이게 아마 2차 전지를 포함해서 매물이 나온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보면 뭐 대체로 전방위적으로 다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차트를 보면 참 드라마틱하게 움직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20일 타고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오늘은 크게 장대 음모를 갖다 박았으니까 또 몸을 추스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주봉을 보면은 이게 자칫하면 닫고 떨어진 걸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전반적인 그 주적 움직임들은 한 번 더 밀어 올릴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월봉도 살아있다. 시가총액 장기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위부터 15위까지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렇죠? LS 일렉트릭,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선 관련주들을 괜찮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뉴스를 봤었고, 아모레지나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LS, DB손해보험 올라갔고요. 밀리는 것은 금양, 카카오페이, 한미반도체, 포스코홀딩스. 이 포스코홀딩스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포스코 퓨처 M,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3% 밀려 내려갔고요. 그리고 또 올라갔던 게 DB 한국조선해양 1.77%,
HD,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도 1,000원 내려갔고, 미포도 오늘 100원 내려가고, 이제 그런 모습이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10원 올랐군요. 코스닥에서도 보면 오늘 뭐 낙폭들이 커요. 올라간 건 신상, 델타테크, 위메이드, 다원시스 이렇게 돼 있고요. 밀리는 것은 PSK 홀딩스, 주성 엔지니어링, ISC, 엠노, 보로노이 등등 하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주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테마주들은 뭐 항공, 우주, 비철금속 아마 저기 다 저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기 초전도와 관련된 여기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강해졌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고, 그렇죠? 미국의 번영은 미국의 번영이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 원유 가격은 뭐 지금 시간 내에서도 또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거기에 또 공급 타이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의 경기가 또 저기 좋아지게 되면 원유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원유에 밀어올리는 거죠. 우리는 지금 환율도 올라가고 원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다 죽어나는 거죠. 환율 올라간 거 보셨고, 우리가 아직까지 만기가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근데 지금 메이저들의 포지션, 외국인이나 금융투자의 포지션 보니까 대체로 외국인, 개인, 외국인, 외국인이 지금 주포라고 본다면은 내려가는 쪽으로 잡아놨어요. 금융투자는 뭐 아직까지 그 포지션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개인은 올라가는 쪽으로 잡아놨고, 둘 간의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금리는 좀 내려왔고요. 자, 오늘이 8월 2일이니까 오늘 8월 2일에는 ADP 민간 고용이 나오네요. 그죠? 고용 지표들이 오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ISM 제조업 지수 별로 안 좋았어요. 그죠? 졸트 구인도 안 좋았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걸 두고 뉴스를 좀 가지고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가지고. 자, 네. 이제 뭐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투자 신경이 위축됐다. 2,610선으로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미래세스는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여파에 아시아 증시 전반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가운데 외국인들이 현선물 모두 매물이 나오면서 지수에 크게 부담이 됐다. 특히 최근 급등했던 2차전지, 반도체 등 고평가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 효과가 확대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장 즉시적 움직였고. 자, 그러니까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하면 S&P, 무디스, 그리고 피치. S&P가 시장 점유율이 제일 많고요. 대체로 이제 S&P, 무디스는 비슷하고, 피치는 좀 작아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한 단계 강등했다. 아무래도 뭐 부채 이런 것들 돼 있고, 피치가 뭐 20년 동안 재정 관리가 안 됐다 이거 다 안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2011년 8월에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그렇죠. AA에서 AA 플러스인가로 강등을 했는데, 이때도 별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죠.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머징들이 많이 흔들렸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은 괜찮지만 다른 나라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미국 쪽으로 돈이 다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그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국 시종 강등 쇼크, 장중 환율 1296원대로 확대됐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아마 당분간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이 또 디커플링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상온 초전도체 개발 가능성에 관련주 일제히 상하다. 이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 저항이 없고, 그죠? 그리고 에너지 손실이 없는 이런 저기 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절대 온도인 마이너스 276도인가요? 거기에서 구현되는 것이 저기 개발이 되면서 지금 마이너스 100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 상온에서는 지금까지 되지 않았다. 저기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논문을 이제 먼저 공개하는 아카이브에 그것을 올려놨는데 이게 지금 세계 학회에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온 초전도체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업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헤드라인에 2차 전지 정말 이렇게 적어놨는데 아직 아니다. 아직 아니다. 이런 거예요. 자, 초전도 현상은 전기 저항이 없이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그렇죠? 아주 낮은 온도로 냉각하지 않고서 상온에서 전기를 보낼 때 저항을 쓸 수 있으면 무손실 송전이 가능해서 에너지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꿈의 물질이라고도 불린다. 라고 한 거죠. 우리나라 민간연구소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혹은 한양대 교수가 이끄는 국내 연구진이 약 30도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를 발견했다. 이게 구리하고 이런 걸 굽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 신성 델타 테크라든지 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초전도체 관련적으로 되느냐? 아닐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2차 전지 랠리가 함께 끝났나?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그 사이에 기관들은 팔고 그랬는데 개인들이 다 샀단 말입니다. 포모 증후군이라든지. 그래서 어제도 우리 뉴스 보면서 이런 거 나올 때 대체로 다 끝났다. 그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주식의 비수족의 반대 매매 공포도 함께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기에 가까운 2차 전지 매수세가 8월 기점을 꺾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엄청 많이 몰렸고, 증권사의 미수금도 크게 늘었다. 6월 28일 기준으로 4천억 원대였던 위탁금융 가격이 지금 7천억 대까지 올라왔다. 시중장부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 에코프로비엠과 금양의 주요 임원들이 자사주를 대량 처분했다고 공시하면서 전지 관련주들의 꼭지 그리고 포모 증후군. 그래서 이거는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올라갈지는 이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겠고, 과거에 우리 코로나19 국면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있잖아요. 시즌 비롯해서 그런 것들처럼 일단 바람 타고 급등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면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더 이상의 그런 급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원들은 팔았다. 2차 전지주 우수수 에코프로 장중 5%대 급락. 임원들은 고점 매도했고 상온 초전도체 테마 부각되면서 약세다. 제가 볼 때는 초전도체 그거는 빌미가 되는 것이고, 내부자들은 아는 거죠. 내부자들은 우리 더 이상 이제 이런 고점까지 오지 않는다. 나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이 한번 판이 바뀌고 있다. 판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 혼자 가는 그 시장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2차 전지가 가려면은 다른 테마들을 데리고 이 순환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 왜? 제한된 수급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판이 바뀌었어요. 2차 전지는 무너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가지 못했던 수익률 평준화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 뒷받침되지 못했던 수익률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것들이 예를 들면 수익률 평준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시장이 당분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아무튼 내일도 또 뜨거운 날이 된다고 하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